안녕하세요. 원래는 이번 시간에는 사회학 프로젝트를 하려고 했으나 제 주변에서 이제 유튜브 채널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리고 제가 올리는 이러한 어렵고 상당히 마이너한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이유에 대해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구독자 수도 많이 늘어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다룬다면 나중에 가도 크게 파장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비관적인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궁금해 하시겠죠. 얘가 돈을 목적으로 하는 건가? 아니면 뭐 어떤 구독자 수를 채우기 위한 건가? 아니면 대체 이런 것을 왜 영상을 찍어서 올리지? 그냥 자기 혼자만 공부하면 될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영상을 촬영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해서 언급을 할게요. 왜 갑자기 자신의 얘기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반 고흐 얘기가 나오냐?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하는지 이제 이해를 하실 겁니다. 시작을 하겠습니다. 테오라는 동생이 있었어요. 반 고흐에게 있어서는. 그죠? 그리고 시행이라는 사랑했던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이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윤리적인 차원이나 어떤 사회적인 그러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지탄을 받아 마땅한 여성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나 이 시행은 빈센트 반 고흐에게 있어서 거의 뭐 영혼의 동반자였어요. 그리고 모델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러한 시행이 전 남편으로부터 낳았던 자녀가 빈센트 반 고흐에게 있어서는 마치 자신의 자녀처럼 생각될 정도로 상당한 어떤 그에게 있어서 기쁨과 행복을 줬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는 이런 윤리적 사회적 기준으로 지탄을 받아 마땅해야 할 이러한 그녀의 직업과 그녀의 상태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반고흐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존재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테오라는 이 동생, 두말하면 잔소리죠. 거의 반고흐의 분신이었어요. 분신. 편지를 많이 주고받았는데 이 고흐가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얼마나 동생을 생각하는지 그리고 동생이 형을 얼마나 아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전시라던가 이러한 그림을 보여주는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이러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반 고흐의 가난이라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상당한 걸림돌이자 어떤 치명적인 약점이었는데 이러한 테오가 계속해서 형을 후원해주고 아껴주면서 결국 이러한 전시와 그림을 통해서 세상 밖으로 반 고흐의 가치가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정말 유일무이한 사람이죠. 그죠? 거의 반 고흐의 그림자와 같았던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또 고갱이라는 사람과의 폴고갱이죠. 마찰과 그리고 정신적인 어떤 질환성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귀를 잘랐다라는 이러한 극단적인 부분에만 치우쳐서 우리는 반 고흐에 대해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사후에 인정받았다라는 것 생애에 이제 살아갈 때는 큰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반 고흐는 행복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삶은 의미가 없었을 것이다. 현세가 중요하지 죽고 나서 유명해지는 것이 이것이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반 고흐를 왜 얘기했는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씩 감이 오실 거예요. 저 또한 반 고흐처럼 이렇게 치열한 삶을 살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나 괴로운 상황이고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사실상 표출만 안 할 뿐이지 거의 살아있는 지옥에서 살고 있어요. 살아있는 지옥. 그럼 이런 얘기를 왜 하냐? 네 지금 영상을 통해서 뭐 동정을 구하고 있냐?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러면은 이런 영상 뭐하러 촬영했겠습니까? 그죠? 이러한 살아있는 지옥을 살면서도 가치라는 것을 추구하고 그 목표를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역시 반 고흐 마찬가지로 이러한 가치와 목표라는 것을 쫓았죠. 그는 그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자신을 승화시켰습니다.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 절망을 그림에 녹여냈어요. 심지어는 생레미 정신병원에서 그 빛이 보이는 창을 통해서 그 창밖에 보여지는 그 꽃들을 그림으로 그립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림은 뭐였을까? 우리는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전부였던 거예요.
고흐 자체였던 거예요. 자체. 고흐의 심장 같은 거였죠. 한마디로. 예. 이렇듯이 어느 누구에게 있어서나 자신의 가치와 목표 이런 것들이 있고 자기 자신의 전부를 줘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반고흐에게 있어서는 이 그림 그리는 것이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살아있을 때 불행했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외치고 실제로 봤을 때도 난 이러한 삶을, 고흐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물질을 쫓고 헛됨을 쫓고 신기루를 쫓는다라고 하더라도 뭐 그건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니까 질타를 받거나 욕을 먹을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반고흐를 어떤 불멸의 화가라고 부르는가? 이런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느냐, 어떤 것을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급이 정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급은 살아있는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항상 테스트를 해와요. 마치 그 악마, 파우스트의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거래, 일종의 계약을 걸어오는 것과 똑같아요. 끊임없이 유혹한단 말이에요. 야, 이거 지금 이렇게 할 필요 없어. 내려놔. 편해. 다 포기해버리고 사실상 너가 생각하는 그러한 가치와 목표라는 거 어차피 인정도 못 받고 어떤 뭐 금전적인 부분에서라던가 너가 현세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안온한 삶을 보장해주지 않는데 이걸 왜 붙잡고 있어? 라고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한쪽 귀에서 자꾸 속삭여. 근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치를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것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도전했을 때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자신의 급, 자신의 레벨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는 이것은 진짜 절대적으로 확신을 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거는 감히 세상의 편견과 어떤 그러한 어떤 선입견 같은 것들로 측정이 될 수 없을 만큼 상승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반고흐 마찬가지였겠죠. 반고흐가 뭐 그림 안 그리고 다른 거 했으면은 이러한 물질적이고 신기루적인 것에 자신의 어떤 삶이라는 것을 안착시키고 안정적으로 살려고 했으면 그는 이렇게 힘들고 괴로움이라든가 어떤 정신적인 질환, 생래미 정신병원에서의 이러한 고통스러운 시간들, 그리고 또 이러한 뭐 고갱과의 이러한 마찰 같은 거 안 겪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고흐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면서 그럼에도 그림을 놓을 수 없었다라는 것은 그의 전부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반고흐를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 단독자인 저에게 이 영상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이제 감이 오시죠? 이 영상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림을 그려서 팔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남들에게 있어서 좋은 소리 듣고자 했던 그런 반고흐의 삶이 아니었듯이 저에게도 역시 여러분들께 어떠한 뭐랄까 큰 인정을 받거나 이것이 뭐 돈벌이가 되거나 아니면은 뭐 구독자 수가 늘어나가지고 뭐 어떠한 허세라든가 뽐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지죠. 그죠? 이것으로 저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사실상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어요. 예. 그냥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방구석 학자, 예, 뭐 지식인, 뭐 몰락한 지식인, 뭐 이런 정도의 뭐 이제 형용사를 붙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나에게 있어서 이러한 지식과 이러한 것을 발표하는 것과 그리고 이러한 것을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없다면 나는 뭔가 이게 없다면 내가 돈과 명예와 물질적인 것을 아무리 많이 누린들 그게 나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 어떠한 평가가 오던 간에 나에게 있어서 이러한 큰 인정과 돈벌이, 뭐 구독자, 이러한 허세, 어떤 뽐을 내는 것을 넘어서서 단순히 이러한 얄팍한 참을 떠나서 이게 나의 전부라는 생각으로 저는 영상을 매 순간순간 혼을 담아서 찍고 있다고요. 혼을 담아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느껴질 수도 있겠죠. 예. 왜냐면은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신발을 신지 않고 있고 그리고 저와 같은 지옥에서 몸을 담그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죠?
같은 신발을 신어봐야 이 신발을 신었을 때 이 사람이 어떠한 불편함을 느꼈는지 알 수 있지, 그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의 외관을 봤을 때는 그 사람의 삶과 현실에 대해서 어떤 직접적인 경험이 안 되잖아. 그죠? 비유적인 표현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어떤 지옥에서 몸을 담그고 있는지, 어디가 녹아내리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왜냐면은 그 보이지 않는 이 지옥 물 바닥에 어느 부분이 녹아내리고 있는지를 여러분은 눈치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TMI로서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또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도 단순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인간은 아무리 상대방을 위로하고 위해준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상대방이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이거를 나도 모르게 약점화 시킵니다. 이게 정말로 무서운 부분이에요. 나는 분명히 상대방을 위로하고 위해준다라는 차원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알아버리는데 이것이 결국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약점화하고 무시하게 되는 어떤 근본이자 이유로 작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능적인 이기심의 부분에 의해서 발현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인간관계에 있어서 거리가 중요하다. 너무 많은 부분을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어떤 자신의 세계가 필요하다라는 말들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정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도, 여러분도, 모든 사람도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 내 소중한 사람에게 나는 나도 모르게 상처를 입힐 수가 있어. 왜냐면은 나는 너무나 많은 부분을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손대도 된다. 손대도 가능하다. 나는 그럴 자격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 선을 넘어버린다라는 거. 크로스 라인 한다라는 거예요. 크로스 더 라인. 이러한 측면 때문에 너무 많은 TMI를 얘기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그러나 어느 정도의 정상적인 범주 내에서 이러한 TMI를 얘기하는 것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아무튼 간에 제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결국 이 영상을 촬영한다라는 것은 제가 살아있음을 스스로에게 보여주고 증명하는 거예요. 아, 난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이러한 생각을 스스로에게 부여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 부여해 주는 것을 떠나서 어떤 절대 확신을 갖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뭐가? 제가 촬영하는 이 영상이. 그럼 이 정도까지 어떻게 보면은 오만하게 들릴 수도 있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같은 지식이라도 누가 얘기를 하느냐, 누가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시청자들의 어떤 감흥이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 이 부분은 어느 분이나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죠? 똑같은 지식이라도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받아들이는 방식이 전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같은 지식을 여러분들께 얘기를 하지만, 설명을 하지만 독자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고유성이 있어요. 이것도 또한 저의 절대 확신이에요. 저만이 얘기할 수 있는 저만의 방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거는 제가 죽으면은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떤 대학 교수를 데려다 놓고 아니면 어떤 전문가를 데려다 놓고 똑같은 내용을 얘기한다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영상 올렸던 실천 이성 비판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가 얘기하는, 단독자가 얘기하는 이 독자적인 실천 이성 비판에 대해서 어느 누가 흉내낼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럼 이러한 부분에 대한 확신은 바로 저의 가치를 증명해내는 거죠. 스스로에게. 그러면 어떠냐? 바로 아무리 인생에서 힘든 순간이 와도, 지금 사실상 지옥을 살고 있어도, 몸의 절반이 지옥에 빠져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완전히 잠식되지 않는 것, 머리통까지 완전히 물에 침수되지 않는 것, 잠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영상과 지식을 조화시켜서 나만의 방식으로,
나만의 방식으로 여러분들께 표현하는 것. 이 능력, 이러한 복합적인 능력이 이러한 침수를 막아준다. 한마디로 위기 순간에, 삶의 위기 순간에 그 어떤 것보다도 큰 힘이 돼준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이렇기 때문에 영상을 촬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봤을 때 어렵고 내용이 복잡하고 관심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나에게 관심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의미가 없어요, 사실상. 근데 저에겐 뭐다? 나를 사랑하는 근원이다. 근원은 왜 근원이냐? 바로 맘스 레거시예요. 맘스 레거시. 예, 어머니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나라는 인간은 세상에 어머니가 남겨놓은 절대 가치라는 거예요. 어느 것도 대신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죠? 이러한 절대 가치로서의 저의 삶. 여기에 비참과 고통이 있을지언정 저의 표현 방식과 저의 지식과 이러한 것을 통해 산출되는 고유 가치가 없는 경우는 결코 없다. 이해되시겠죠? 네. 삶이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지옥을 헤매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술가인 짧은 생을 살다 갔던 어머니가 이 세상에 남겨놓은 절대 가치로서의 나, 어머니의 유산을 바탕으로 창출해내고 있는 이 위대한 가치, 이 고유성을 어느 누가 대신할 수 있는가? 나만이 이뤄낼 수 있다. 나만이 증명할 수 있고 나만이 검증하고 나만이 표현하며 그리고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다. 보여줄 수 있다라는 이 절대 확신, 절대 가치가 결국 제가 어떠한 시련을 겪더라도 내려놓지 않게 만드는 이유다. 존재 이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촬영한다. 이것이 목표다. 제가 촬영한 영상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느껴요. 좋은 사람이구나. 이 정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가슴속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새기면서 살아간다고요. 마치 반 고흐가 자신의 그림을 그리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동생이 인정해주고 사랑하는 여성인 시행이 모델이 돼주면서 그림을 보고 행복했을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비록 현실에서는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렇지만 가치로서의 내가 존재하고 있는 그 이유로서의 반 고흐에게 있어서 그림처럼 저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이러한 영상 촬영이다라는 거죠. 이제 왜 반 고흐를 얘기했는지가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뭐 유사한 케이스로 다른 힘들었던 삶을 살았던 작가인 도스토옙스키도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 같은 경우에도 도박 중독이었고 삶이 너무나 힘들었고 그리고 가난에 찌들어서 살았어요. 당연히 도박 중독인데 부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스토옙스키는 잔나인가 안나인가 하는 이 아내는 어떤 아내였냐면은 이 도스토옙스키의 글을 이제 뭐 대피라거나 아니면은 뭐 검토해주는 역할을 했던 아내예요. 이 안나라는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도스토옙스키도 자신의 글을 쓰고자 하는 어떤 의지와 의욕을 더 불태울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도스토옙스키의 이러한 망가졌던 그의 삶이 오히려 이 글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심리 묘사와 어떤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통찰할 수 있는 심리학 거의 박사 수준의 인간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의 이러한 삶이, 처절했던 삶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스토옙스키를 위대한 문호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부정할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을 낳기 위한 어떤 그러한 피눈물 나는 삶, 피눈물 나는 삶이라는 것이 반드시 존재해야지만 이 인간이라는 것의 가치와 그 열매라는 것은 완벽하게 익는다. 여러분들이 뭐 이 사람에 대해서 좋은 평판, 뭐 어떠한 수식어, 칭송하는 단어들을 붙이지 않아도
도스토옙스키나 반고흐는 자신의 글이나 그림 등을 통해서 이미 스스로가 스스로를 존재 가치로서 충분히 인정하고 독보적으로 생각을 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예.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말세가 되면서 더욱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상 사회적인 문제로 넘어가면 이것이 일어나는 이유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의 부재예요. 부재.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어떤 중심축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것은 내 스스로가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있어야 돼요. 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이러한 부분이 없는 사람이 불행한 거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지금 당장 상황이 지금 당장 뭐 궁핍해서 불행하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상황이 궁핍하면은 아 정말 불행한 인간이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근데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물론 뭐 불행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당장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어려우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건방지게, 오만방자하게. 그래, 어렵다. 근데 이걸 누가 대신할 수 있지? 이러한 나의 이런 고유성을 누가 대신할 수 있나? 돈으로 살 수 있나? 이것을? 내가 죽으면은 완벽하게 이 절대 가치가 소멸해 버릴 텐데, 이 모든 전부가 다 사라져 버릴 텐데, 이 소멸이 되었을 때 이것을 어느 누가 대신하고 대체할 수 있는가? 그러면 어떤 상황이 닥쳐도 나의 능력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그냥 필사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뭐 받아들이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꼭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구독자가 없어도, 영상이 초라하다라는 소리를 들어도, 사람들이 내용을 이해를 못하고 그리고 너의 가치를 제대로 봐주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가 들려와도 그래가지고 뭐 영상 비전이 있겠냐라는 얘기를 아무리 해도 끄떡 없습니다. 왜? 누가 대신할 수 있겠어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하겠고요. 여러분들이 또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